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책은 둠, 재앙의 정치학입니다. 부제는 전 지구적 재앙은 인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인데요. 지구 역사적인 재난, 그리고 현재의 재난, 그리고 미래적 예견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온갖 진짜 재난에 대한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징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벽돌책이다. 정말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표지부터 이 재난,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물씬 풍기죠. 이 둠이라는 의미는 죽음, 파멸, 불행한 운명, 그래서 온갖 우리의 조금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간단히 5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 책의 내용은 정말 모든 종류의 재앙, 재난, 참사에 대해서 다각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접근, 경제적인 접근, 정치, 사회적인 접근 모두 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뒷부분에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감상으로는 정말 이런 수많은 재난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게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역사적인 재난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겪지않은 수많은 재난들까지 모두 다루고 있어서 이런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천 대상으로는 이 재난과 역사에 관심 많은 분은 정말 두꺼운 사전 하나 총괄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세계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떠오른 이미지로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염병 관련된 내용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내면화 질문으로는 사실 현재 진행형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지진부터 홍수부터 수많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건데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은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네, 서론인데요. 이 작가는 서론부터 해서 재난의 일반적인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재난이란 본질적으로 예측 불능 그리고 불확실성 영역이다. 이 책은 다음 재난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한번 포괄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개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적 재난과 인공적 재난이라는 식의 이분법은 성립할 수 없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난민이나 이런 문제들 봤을 때 결국 자연적인 재난이 이런 내전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연적 재난이 인공적 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부분의 재난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패의 지점은 명령 유계구조의 최상층이 아니라 그 아래 어딘가에 있는 보통이다. 이것은 한두 명의 리더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그 중간부터 계속 우리가 재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중간 어디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병원균으로 인한 신체 전염이 벌어질 경우에는 정신의 전염과 파괴적인 상호작용을 맺게 될 경우가 많다. 이 정신의 전염 우리가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도 동반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밀접하고요. 그리고 다섯째, 재난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호들갑에 가까울 정도로 대응하는 편이 낫다. 이런 것이 결국 우리가 나중에 회복하는데 회복을 급격히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 너무 과했다.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과하다, 아니면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뭐 거리두기 단계 이런 것도 사실 말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작가는 수많은 지금까지 변이부터 해서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호들갑에 가까이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복 재생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어차피 재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회복 재생력을 갖춘 그런 구조, 그리고 가능하다면 엔티프레저, 위기에 오히려 더 강한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런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두껍게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다루는 이유가 거기서 뭔가 배워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구절인 엔티프레저는 결국 충격을 받으면 깨지기 쉬운 게 아니라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걸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구조 자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문제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수많은 변이 넘어서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서론부터 강조합니다. 그러면 다 읽은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의 내용은 이 특별한 어떤 방법, 팁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내용, 계속 그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책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 죽음의 의미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수많은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대규모의 재난이다. 그리고 이 재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말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루면서 팬데믹과 전쟁이 가장 규모가 컸고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재난을 예측하려는 많은 노력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환 주기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국민 국가는 결국은 이제 복합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일괄적인 대응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그래서 3장이 가장 흥미로웠는데 이거 사실은 마케팅 용어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색 코뿔소, 검은 백조, 드래곤 킹. 그래서 재난은 이제 예견이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회색 코뿔소가 보여도 너무 크고 무섭고 이러니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금 당장의 피해가 아니니까 라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막상 어느 순간 닥칩니다. 닥치고 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백조는 하얗다라고 생각했는데 검은 백조가 발견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죠. 어차피 이미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것들도 있어서 지금같이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재난들이 코로나19 외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수많은 재난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사례로 많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바이러스 마냥 퍼질 수 있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구조는 결국 좁은 세상을 간격을 넓히는 거를 딱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구조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 소설 같은 데서도 어떤 전염병 생기면 어떤 섬에 격리하고 아예 몰아넣고 일반 전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많은 가짜뉴스 그리고 언론의 사태에 대해서는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생기는 재난들, 환경 문제 같은 것들도 과학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세계관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과학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가장 고생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퍼졌죠. 옛날에 있던 전염병들보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쉽게 퍼졌는데, 그러한 새로운 위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학 만능주의는 위험하다,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6장에서는 정치적 무능,
그래서 수많은 재난의 원인들, 우리는 사실 탓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말 왕권이 강했고 정말 뜻대로 왕권을 휘둘렀던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를 하고요. 그러면 군주제의 문제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다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다른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답이냐? 지금 민주주의로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문제 넘어서 그 중간층, 그 아래층, 실천하는 우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으로만은 답을 낼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그런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는 7장입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어 보이지만 그 전에 있던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던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렀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들도 함께 입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나름의 상황 속에서의 대응책, 결과, 거기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치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각다식하고 많은 자료를 참고했구나, 그 부분이 조금 더 와닿았던 7장입니다. 다음 8장에서는 재난의 프랙탈 기해학이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지만 결국은 작은 재난이든 큰 재난이든 모든 재난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중간관리 조직일 때가 많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랙탈 기하학이 결국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눈송이 결정 같이 자세히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은 형태들이 반복되면서 전체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재난을 잘 해결하면 거기서 큰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얻을 수 있고, 역으로 작은 재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발생하는 원인들 같은 것들이 큰 재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의 이 원인이나 이런 작은 것부터 계속 분석을 잘 해서 큰 재난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까지 논의가 이어나갑니다. 정말 수많은 재난들이 예로 책에 다루어져 있어요. 다음 9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데요. 이분도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 자신의 분석이나 얘기는 이렇게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지금 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피해, 국가적 대응과 결과, 그리고 수많은 가짜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찰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기에는 굉장히 대응 잘했다라고 했다가 어느 시기에는 또 대응이 안 좋았다 그러고, 또 어느 시기에 다시 대응이 좋아졌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요. 답이 있는 건 아닌데, 현재 이 작가가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기 속에서 고찰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로 인한 경제적 결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요. 경제적 악화,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인종 갈등. 우선 이분이 이제 집회하는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강력한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상황이 제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인한 문제들 수치로 자세히 말해주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이 그나마 빠른 시기에 문제를 회복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감시와 통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부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냉전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압도적으로 세계 1위 국가, 슈퍼맨 국가를 자칭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팬데믹 시기에 중국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서 새로운 냉전을 유발하는 그런 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확실히 미국의 입장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해요. 장기적으로는 서로 경쟁하면서 동반자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중국 체제에 대한 부상을 걱정합니다. 이 삼체라는 자체가 중국의 소설 이야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총 합쳐서 결론도 이제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코로나19와 사회적 삶의 관계는 에이즈와 섹스의 관계와 같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적 교제가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 우리가 지속된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에이즈가 불치병으로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약간 에이즈에 대한 원인 같은 것도 많이 분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에이즈가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 에이즈로 유발하는 섹스도 계속 유지되어 있고 있는데 이런 관계처럼 계속 사회적 교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 때문에 종식을 고할 수가 없고 이런 거리두기 같은 일상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아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젊은 세대의 우울감을 더욱 조심해야겠다. 활동적인 사람들이 활동이 막히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경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많은 이제 언론 매체, 가짜 뉴스 때문에 코로나19와 백신 문제 여러 가지가 계속 시끌시끌한데 이런 언론 매체의 반성이 필요하고 결국 구멍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계속 구조, 시스템을 탄탄하고 또 회복 재생력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애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여기를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고 더 자세한 내용, 방대한 지식을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은 좀 두껍지만 천천히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둠, 재앙의 정치학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